우리 조선이님을 뵈니까 봄이 성큼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선이님하고 이렇게 인터뷰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저도요.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죠. 네. 네네네. 또 가까이에 계세요. 삼성생명 옆 사옥에서 계시거든요. 현재 직업이 삼성생명의 FC를 가리키는 CA라고 해서 교육팀의 강사로 계시잖아요. 네네. 실은 삼성생명에 제가 강의를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생명이야말로 인류 기업 아닙니까? 네. 인류 기업의 강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어쩌다 네. 네, 어쩌다. 삼성생명에 강사가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9월 14일 날 작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8년이 됐는데 네. 8년이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때까지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그 허망함 때문에 제가 이제 거의 들어 누워 있다시피 했는데 그런 비슷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막 상황이었잖아요. 작년 9월은. 네. 그래서 아이들을 대면하는 것도 어려웠고 네. 그러는 상황에 이제 삼성에서 교육팀에서 마케팅을 강연할 강사를 뽑는다는 그거를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네. 선배분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류를 넣었거든요. 뭐 성적이니 뭐니 해서 넣었는데 합격 통보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왔는데 또 소개하신 분 또 면도 살려야 되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했더니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이런 거를 5차에 걸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시해서 이제 삼성이 원하는 게 실은 FC 교육이고 이렇다 보니 젊은 사람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FC님들 나이들이 대부분 40대 이후가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젊으신 분들은 또 그렇고 이래서 그랬던 모양인지 아니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도와줬던 모양이신지 어쨌든 제가 네. 12월 7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큰아이를 낳은 날인데 그날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실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연세대에 입학을 하셔서 네. 또 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그런 실력가이십니다. 네. 원래 수학 강사로 활동도 하셨잖아요. 네.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네. 그 어쩌다니라는 프로를 잘 보는데요. 네. 어쩌다라는 그 단어가 실은 우리한테 와닿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강연가가 되겠다 아니면 저술가가 되겠다 그런 아주 확고한 구체적인 꿈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쩌다 살다 보니까 강연가가 되었고 네. 저술가가 되었던 것처럼 네. 우리 조서희님도 어쩌다 물론 실력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잡으셨겠지만 삼성그룹의 그 인류 기업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저도 생각하고 영광입니다.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첫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실은 박동균 이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점심을 함께하게 됐는데 주차는 어디다 하죠? 어떻게 갔죠? 여러 번 해서 결국은 제가 마중을 나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참 까칠한 여자네. 좀 대하기 힘들겠네.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이 많죠. 선입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부드럽고 섬세하고 여성스럽고 그렇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살까 아니면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살까 하다가 오늘 처음 잘 얘기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저 갱년기라 그런 네네. 칭찬이 꼭 필요한 나이입니다. 여기 찾아오실 때 네. 주차는 어디다 하죠? 그러면 네. 주차가 요즘 다 심각하잖아요. 네. 어디든. 네. 그럼 적당히 알아서 주차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 주차장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이물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첫인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첫인상이 느끼하대요. 아니, 그래서 저는- 왜 느끼하냐고 물어봤더니 눈빛이 음흉하대요. 어머? 그래서 여성을 바라볼 때 좀 밝은 눈빛으로 바라봐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희님이 저를 볼 때 느낌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실은 저는 박사님은 저를 이제 요즘에 뵀는데 2004년에 제가 네. 대전을 왔을 때 처음 본 프랑카드가 네.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윤치영 스피치 그거였고
그 다음에 저 아는 분이 그 조대 부속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유치원 박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주를 2004년에 여기 왔다가 바로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분이 하면서 자기가 유치원 박사를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명성은 들었었고 이제 뵐 일은 별로 없었죠. 그렇죠. 뵐 일은 별로 없었는데 저도 이제 그게 대면으로는 첫 대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후덕한 동네 오빠 같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친구에게서 친구를 보잖아요. 박동규 선생님이 참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유상종이라 네. 그렇게 해서 믿음도 가고 오빠 같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네. 유상정덕을 본 거군요, 제가. 박동규님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2년이 됐고, 또, 3월 9일날 개강하는, YSY 소통 명사 과정에도 실은 입문할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예. 겸비하신 분인데, 수학하시겠다고 해서 기꺼이 또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뜻 그 우리 카톡을 많이 하는데 카톡에 올라온 그 내용을 보니까 재밌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내신 등급별 직업을 얘기하는데 1, 2, 3등급은 레스토랑에서 고급 요리를 시키는 사람이고요. 양손으로 예, 양식을 먹는 수준이고 4급, 5급, 6급은 주방에서 이거. 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고 7급, 8급, 9급은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네. 예전에 저희 학교 있을 때 제가 학교 근무를 해서 학교 있을 때 저희 이제 그 항상 직업 진로 담당하시고 이런 분이나 주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실제로는 저희 클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 3급 등급 정도는 이제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안정된 직종에 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과 결혼을 하고 제가 보니 제일 잘 되는 등급이 4, 5, 6등급이 잘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머리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하는 거잖아요. 중간 그러니까 중간 그룹이고 사회성도 있어요. 사회성도 있고 예, 그래서 인간성도 있고. 그래서 적당하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말 맞는 인간형이 되기 딱 좋은 분들이고 그 다음에 7, 8, 9등급, 10등급 이분들은 복불복이에요. 정말 복불복. 재미난. 돈이 아니면? 네. 제 친구는 정말 그 구구단도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도 구구단을 그 친구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중학교 이후에 구구단을 내어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리고 전자계산기가 나와 있으니 그가 구구단을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친구들 중에서 거의 뭐 제일 부자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고물상을 했어요. 그 옛날에. 네. 그 옛날에 수지에, 분당 거기 수지에다 고물상을 했는데, 옛날에 올라가서 고물상을 할 때 그 땅을 조금 이제 구해야 되니까 산 거예요. 그 땅도 대박이 나고, 고물도 대박이 나서. 네. 그래서 자기 와이프는 벤츠를 끌고 다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그 최종 학력을 보다면 중학교예요. 중학교인데 억지로 나왔어요. 그것도. 맨날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복불복인 것 같고, 제가 보니 그 1, 2, 3등급 같은 경우는 그냥 밥 먹고 사는 족속들이 많이 있는 등급이고요. 4, 5, 6등급이 가장 성공하는 인자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그 1, 2, 3등급을 족속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은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근데 비교적 에고이즘이 높아서 그래서 아주 족속이라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많고 반면에 4, 5, 6, 7, 8, 9등급은 좀 인간적이라서 인간미가 넘치죠. 저는 그래서 밑에 등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밑에 등급이니까요. 저는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굉장히 소통이 잘 돼요.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성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실력은 방금 불을 끄면 안 보이는데요. 네, 인간성은 불을 꺼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선인님은 실력도 있으시고 인간성도 있으시고 몸매도 예쁘시고 네. 나는 이렇게 아주 완벽한 여성들 보면요 좀 짜증나거든요. 왜냐면 따라갈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잘나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 언택트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네.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누가 말려도 지금 100세 세대를 지향하고 있어서 우리 나이도 아직 청춘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만 매달리고 있으면 정말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빨리 사업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산되어 가고 있다. 대가족 시대에서 4인 가족으로, 4인 가족에서 2인 가족으로, 2인 가족에서 혼족으로 그쵸. 바뀌어가고 있어서 이런 사회적 흐름에 우리는 어떻게 부응하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를 좀 고민해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조서희님 미래에도 걱정 없을 것 같고 저도 살짝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저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천만 다행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실력을 겸비하신 조소희님께서 한 말씀 조언해 주시죠. 네. 제가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이제 예전에 그 들었던 말 그리고 지금 뭐 늘 생활 속에서 제가 늘 체득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야말로 언택트 시대야말로 그 말을 좀 명심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신을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자신에게 유한이 되고 자신을 치유하고 이런 이제 혼자 치료하고 혼자 극복하고 이러는 연습들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면을 하지 못하잖아요. 대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어떤 통로에 내가 서야겠다. 그 통로가 내가 되겠다. 뭐 이렇게 다리가 되겠다. 이런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이제 페이스북에 포스팅하면서 제일 끝에 두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면서 이제 얼마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긍정의 자리에 나를 앉게 하기, 긍정의 자리에 나를 서게 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렇게 어차피 하루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어지간하면 나를 그 콘으로 내몰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연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이고 마음가짐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헌법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긍정 에너지로 무장이 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안 좋은 상황을 긍정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제 나름대로 저희 논리가 있는데 인정하라, 이해하라, 감사하라. 그렇죠. 일단 상황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막상 식당에 가보면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잘 되는 식당은 아주 더 상황을 이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더 봅니다. 예전보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법이 나오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다 보면 이것조차도 감사하지. 내가 건강한데 이 나이에 못할 게 뭐 있겠어. 새로 시작하면 되지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수학을 가르치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조선희님은 또 뵈면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장점이 무궁무진한데 그중에 눈에 탁 튀는 건 얼굴에 미소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웃으시고 계속 화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한 모습으로 대해주시니까 막 왠지 기분이 업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망과 전체적인 소망을 좀 얘기하자면 이제 단기적인 소망을 얘기하자면 저는 서각 작가거든요. 아, 네네네네. 서각 작가인데 작년에 전시회를 못했어요. 네. 실은 이제 제가 뭐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제 작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는 꼭 전시회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 제 소망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함께 하는 소망을 꼽자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던 시대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독감에 익숙하듯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아픈 사람 없이 극복하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어지고 종식되고 이게 아니고 그가 있어도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사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수민님은 그렇게 바삐 움직이시면서도 자기만의 세계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작품을 많이 만드셨겠네요. 네. 네. 모쪼록 올해 전시회를 준비하신다고요? 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서각하시면서 가장 좋은 문구, 그리고 가슴에 지니고 싶은 문구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 작품은 지금 조수연 변호사님 네. 사무실에 걸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에 그리면 그림이고 마음에 그리면 그리움이다. 아, 좋죠. 네네네네. 너무 좋지 않아요? 네네네. 예, 내가 종이에 그리면 이게 그림이 될 것이고 내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거가 된다면 이건 그리움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초기 작품인데 그 조수연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시면 걸려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네. 보세요. 네네네. 제가 11번째 책 나올 때 서예가한테 글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서예가가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무슨 글을 써드릴까요? 네. 그래서 두 자를 원했거든요. 네. 한 자는 통할 통자. 네. 통즉 불통, 불통즉 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아무하고도 소통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하겠습니까? 주는 것만 못하죠. 네. 그 통자를 받았었고요. 또 하나는 비울 헛자를 받았었습니다. 비워야 소리가 나고 비워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걸어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소장하고 있을 뿐인데요. 참 좋아하는 문구고 되새기고 싶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비울 헛자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그래야 소통하고 소통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리움. 야,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네. 그리움. 마음속에 그리움이 없다면 살아갈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움, 또 이상에 대한 그리움, 그런 그리움. 우리 이 조서희님은 어떤 그리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그 엄마가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그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희 오빠가 또 띠동갑이 저희 오빠가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묻어둔 그리움이죠. 가만 이제 그런 그리움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 너무 고단하게 그러니까 성격이 또 그래요.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일이 있으면 멈추지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제 나이 10대 제가 10대였을 때 나에 대한 그리움, 20대였을 때 그리움, 그러니까 이제 고생한 나에 대한 30대였을 때 이렇게 좀 제가 나르시즘이 강한가? 저에 대한 애정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다림, 그 다음에 그리움, 네, 그 다음 아쉬움. 네, 그죠. 이걸 다 모으면 정자가 된대요. 네. 정이 아주 풋풋한
우리 사회지 않습니까? 네. 한국인들의 장점은 정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성적이고, 그래서 IT 강국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 AI, 인공지능을 이룰 수 있는 강한 그렇죠.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감성적인 거. 조선님한테 그런 풋풋함, 그리움을 느끼게 합니다. 네. 이제 새봄이 찾아왔고요. 밖에 햇볕이 굉장히 따사롭게 보이죠? 네. 네네. 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쭤보고 네요. 싶습니다. 네. 제가 트럭도 몰게 생겼잖아요. 네? 트럭도 몰게 생겼죠. 제가 생기기는 버스 운전도 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네네네. 제가 자전거를도 못 타요. 아, 예, 네네. 운전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도 못 타고 그래서 올 봄에는 자전거를 한번 배워서 천변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려고 노란 개나리가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MTV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네. 사고 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영덕에 가서 달맞이 공원에서 내리 쏘다가 아우. 사고를 입었었는데, 외지로도 가끔 자전거 타러 가거든요. 네. 네, 그 그룹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배우고요. 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생명의 CA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부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CA로 교육팀으로 입사를 했지만 제가 원해서 FC 활동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실은 이제 강사로 저는 이제 생동감 있는 강사가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필드를 뛰고 있는 그들이 그래 나의 애환과 일의 애환을 저 사람만은 느끼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찾아오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어서요. FC 활동도 하고 있고 성적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저희 교육팀에서 뭔가 신상품이 나오잖아요. 삼성에서 나오면 제가 1번으로 딱 찍어주는 이유가 길을 봐더라고. 이제 그들을 강의하고 수업했던 선생님이 그 뭐 몇 팀에 들어가서 1팀에 1번 이렇게 찍어주는 거 이제 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은 그거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향 자체가 저한테 맡겨진 일을 천직으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 상황. 그래서 제가 일을 떠날 때는 부끄러움 없는 자가 돼야겠다. 아니면 나한테 월급만 주는 사람이 저 사람 월급 주는 거 더 줘야 되는데 제 월급을 만약에 500만 원 주고 있다면 저 사람은 한 1000만 원을 주고 싶은데 이거 조직 성향상 1000만 원 못 주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늘 그렇게 살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그 보장과 그 저축을 함께 구상하고 필드를 뛰시고 하시는 FC님들을 존경하고요. 그분들한테 힘이 되고 저도 FC로서 소명을 다하는 그런 직업인이 되고 싶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조선님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활짝 웃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하셔서 네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이 시점에서 100세 시대를 지향하고 있고 또 비대면 시대이고 또 분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늘 우리 조선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희망과 꿈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 여러분과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다음에요. 네. 잘 먹고 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명단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